안녕하세요. 거북이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음식들을 드셨나요? 그중 오늘 소개하는 이 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의 실체에 대해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건강 분야의 작가로도 유명하신 식품 전문가세요. 이분은 유명 과자 회사의 간부로 일하면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의 과자 기술자들도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 굉장히 친했던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품에 관련해 연구하며 식품 전문가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책과 언론 매체, 강의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알리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참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은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책의 문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참, 그 전에 오늘 이야기를 안내해 줄 주인공부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지금 혹시 앉았다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손을 움직이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감사하셔야 해요. 제 덕분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하는 동작을 취하실 수 있죠.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저의 피땀 어린 노고가 들어가 있답니다. 처음부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몸에 생명의 저수지가 있다면 그 저수지의 샘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엉뚱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저는 누구일까요? 어떤 물질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가 그 호르몬의 하나랍니다. 전문가들은 저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었어요. 인슐린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무척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바로 그 인슐린이랍니다. 한나 호르몬인 주제에 뭐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제 자랑을 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해요. 저를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엔 그다지 주목받는 호르몬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전문가들이 저를 각별히 여기기 시작했죠. 요즘엔 부담을 느낄 정도라니까요. 저에게 너무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숭고하게도 서양의 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으로 부른답니다.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이죠. 그래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마스터 호르몬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충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제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래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저에겐 무척 중요해요. 그 음식에 따라 저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저를 몹시 불안하게 하죠.
인간 세상의 음식을 둘로 나눈다면 저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과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겠죠.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 첫 번째. 무색 투명한 시럽상의 액당, 물엿입니다. 여러분은 물엿과 조청의 차이를 아시나요? 물엿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탕과 경쟁 관계인 듯 하면서 보완 관계인 당류입니다. 과자와 빵, 케이크, 크림, 조미식품 등 가공식품에는 물론이고 전통식품인 장류 등에까지 두루 사용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물엿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설탕과 물엿이 경쟁 관계겠죠. 과자나 빵의 경우에는 설탕이 바늘이라면 물엿은 실입니다. 두 당류를 늘 같이 쓰거든요. 이때는 서로 보완 관계가 되겠네요. 액상을 대표하는 물엿, 어떤 당류일까요? 그런 질문은 저에게 하셔야죠. 제가 바로 당류 감별사 아니겠어요? 제가 좋게 느끼면 좋은 당류입니다. 나쁘게 느끼면 나쁜 당류고요. 당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호르몬의 감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엿은 나쁜 당류입니다. 설탕 대신 물엿을 선택하셨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늑대굴로 들어간 격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액상이지만 정제당이잖아요. 물엿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자연의 영양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수분을 빼면 거의 100% 당류예요. 당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물엿을 포도당 시럽이라고도 하죠. 서양에서는 글루코스 시럽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콘시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주로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원료가 옥수수 전분이죠. 옥수수로 만든다고요? 저의 심기가 또 불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대목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식품 전문가이십니다. 물엿 공장에서 국산 옥수수를 쓸 리가 없죠. 당연히 수입 옥수수죠. 수입 옥수수라면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가 가위질된 것일 터. 그렇습니다. 물엿은 대표적인 GMO 당류랍니다. 원료뿐만이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의 그림자는 물엿 제조 과정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할 때 쓰는 효소가 버민입니다. 효소는 대개 미생물이 만들죠. 이 미생물들의 정체가 불분명한데 유감스럽게도 유전자 변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물엿의 허물은 정제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분 감시자인 섬유질 친구가 없으니까요. 비타민, 미네랄 친구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여러분 몸에서 혈당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설탕이 하는 못된 짓을 물엿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말씀이죠. 설탕이 걷는 길을 똑같이 걸어 인슐린 저항과 대사증후군에 도달합니다. 결국 현대병이라는 종착역에서 설탕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엿 대신 조청을 권해드려요. 조청은 물엿과 같은 액당이지만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비정제 액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청 만들 때 정제하는 과정이 있나요? 정제한다면 그것은 조청이 아니겠죠. 조청에는 저를 돕는 친구들이 무척 많답니다. 그만큼 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청도 잘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전통 조청이어야 합니다. 전통 조청이란 엿기름을 사용한 조청이에요. 엿기름의 천연 효소로 당화시켜 만들죠. 어떤 제품은 무늬만 조청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조청에는 물엿처럼
정체불명의 효소를 씁니다. 값이 싸고 당화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엿기름의 영양분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이 아주 불만입니다. 조청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가공식품에 조청을 썼다면 믿으셔도 돼요. 그 제품을 만드신 분은 틀림없이 저를 배려하는 고운 마음의 소유자일 테니까요. 그런 분의 사전에는 색소니 향료니 하는 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들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니, 식품 첨가물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첨가물 없이도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아는 분이니까요. 기타 과당, 즉 액상 과당의 대안으로는 꿀을 권해드려요. 꿀은 당류의 구성이 기타 과당과 닮은 점이 많은데요. 물론 영양적으로나 맛, 색깔은 전혀 다르지만요. 제가 꿀을 추천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연의 작품이잖아요. 비정제당이란 말씀이죠. 당도가 높긴 하지만 당분들이 비교적 온순합니다. 자연의 여러 유익한 물질들이 알아서 질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있답니다. 꿀은 저와도 관계가 좋아요. 꿀이 있으면 왠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저의 열쇠를 다루기가 훨씬 쉬운 느낌이랄까요? 오, 어쩐지 꿀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한다는 보고도 있네요. 동의보감에서도 꿀을 예찬하잖아요. 예전에는 꿀을 약으로 쓰기도 했고요. 꽤 오래전부터 저와 친밀감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꿀의 자랑입니다. 서로 잘 알죠. 자연식품 공통의 특징입니다. 다만 저와 친하다고 해서 꿀을 하염없이 퍼먹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꿀도 어디까지나 고당분 식품이니까요.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타 과당 따위의 가공 당류 대신 꿀 같은 자연의 당류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꿀도 잘 선택하셔야 해요. 자연과는 좀 거리가 있는 꿀도 있으니까요. 가공꿀이나 사양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불편한 식품 두 번째, 인공 된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된장에 성분표에 식물성 분해 단백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MSG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MSG처럼 사용합니다. 식물성 분해 단백 또는 대두 가수 분해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은 무슨 영양분 같잖아요. 근데 조미료입니다. 아주 강력한 조미료요. 음식에서 고소한 풍미를 진하게 내주거든요. 그야말로 맛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다지 유쾌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이 아주 고약합니다. 제가 경계하는 가문 출신이죠. 쉽게 말해 인공 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자가 들어간 점을 주목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예로부터 먹어오던 전통 된장은 자연의 작품이잖아요. 메주로 만드니까요. 메주는 아시다시피 콩을 발효한 자연 식품입니다. 하지만 인공된장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발효 산물이 아닙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뚝딱 만들죠. 단백질이 들어있는 소재에 염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넣습니다.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시키기 위해서요. 그 결과물이 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요. 좀 전에 염산이라고 했는데요. 가끔 뉴스에도 등장하죠. 테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요. 잘 아시듯 부식성이 무척 강한 물질입니다. 이 녀석이 식품 첨가물로도 허가되어 있어요.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식품에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염산을 그대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수소나 나트륨 같은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하거든요. 염산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과정이 나쁘면 되게 결과도 나쁜 법. 염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약한 녀석들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 교란 물질이 거의 단골처럼 끌려 나오죠. 굳이 이름을 말해보자면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같은 녀석입니다. 발암 물질이기도 하죠. 염산만 눈에 가시인가요? 제가 단백 가수 분해물의 태생을 지적했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비밀이 있는데요. 인공 조미료의 제왕, MSG와 같은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하세요. 제조 과정에서 MSG가 저절로 만들어진답니다. MSG를 인공적으로 첨가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즉, 단백 가수 분해물에 MSG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의 진한 풍미로 무장한 녀석이 환경 호르몬에다 MSG까지 품고 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겠네요. 물론 경박한 미각 말초는 처음엔 만족하겠죠. 하지만 무자비한 화학의 맛과 지속적으로 맞닥뜨리면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된장이나 간장 같은 천연 발효의 온화한 맛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도 미각 왜곡 현상의 한 축입니다. MSG보다 더 심각합니다. 또 쓴소리가 튀어나오네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염산 같은 물질을 식품에 넣고 뭘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소나 나트륨도 혐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성 소다라고 아시잖아요. 다름 아닌 양잿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소나 나트륨이죠. 용기로 치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네요.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요. 자신의 가족이 먹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단백 가수 분해물은 식품 첨가물처럼 사용되지만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그냥 식품의 한 원료입니다. 이 점이 또 문제인데요. 포장지 라벨에 표기할 의무가 없거든요. 실제로 단백 가수 분해물이 사용됐음에도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무슨 맛 시즈닝, 무슨 맛 베이스, 무슨 맛 양념 등의 모호한 이름 뒤에 숨어있죠. 여러분이 이 녀석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셋째, 어묵과 게맛살입니다. 인산염이 여러분의 몸에 몹쓸 짓을 해도 식품 안에서는 팔방미인이랍니다. 첨가물로서 이 녀석의 역할이 실로 눈부시거든요. 조미 효과, 보습 효과, 식감 개선 효과, 색택 조정 효과, 변질 억제 효과, 결착성 향상 효과 등 인산염의 이런 다재다능한 기능을 잘 살린 식품이 바로 어육 가공품입니다. 대표 선수 어묵이 있죠. 라벨에 산도 조절제가 있다면 인산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육을 인산염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입해서 식품 첨가물들을 더 넣고 가공한 것이 어묵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이 또 들어가죠. 그 뒤에도 산도 조절제가 있잖아요. 어묵에서 인산염의 주된 역할은 결착성 향상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이 단단히 뭉치도록 도와주죠.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서 결착성이 좋아지면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일단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모양을 내기도 쉽고요. 당연히 식감도 좋아지겠죠. 쫄깃하고 탱탱한 느낌을 높여주니까요. 인산염은 튀김식품에도 꼭 들어갑니다. 튀김식품에서는 바삭한 질감을 더해줘요. 색깔도 훨씬 좋게 하고요.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죠. 문제는 해롭다는 사실.
이것들이 그 해로움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들일까요? 어묵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합성보존료, 감미료, 색소 등. 에휴, 하나같이 저를 괴롭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묵은 그냥 무조건 내쳐야 할 나쁜 식품일까요? 아닙니다. 어묵은 원래 좋은 식품입니다. 제대로만 만들면요. 전형적인 고단백, 고칼슘 식품이잖아요. 맛도 좋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생선 비린내가 없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어묵 본연의 가치를 잘 살린 무첨가 어묵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착한 어묵을 드시자고요. 요즘엔 어육 가공품도 현란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중 백미라 할 만한 제품이 하나 있죠. 게맛살입니다. 백미라는 말을 쓸 정도면 꽤 훌륭하겠네요. 그 반대입니다. 불량식품 쪽에 가깝죠. 이 회심의 어육 가공품은 고향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고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칭송할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은 게맛살 같은 제품을 일컬어 고마카시 식품이라고 해요. 고마카시는 한국말로 속임수라는 뜻인데요. 즉, 속임수 식품을 의미하죠. 페이크 푸드의 진수를 뜬다면 바로 이 게맛살이 아닐까 싶네요. 게맛살을 게맛살답게 하는 것이 게살 특유의 식감일 텐데요. 세로로 찢기면서 이질적인 듯 친근하게 씹히는 오돌오돌한 질감. 이 특이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접착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산염이 안성맞춤이죠. 산도 조절제가 그것일 터인데 이 인산염이 게살 특유의 질감을 만들 때 적극 돕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들어가야 게살의 느낌이 완성되죠. 그것이 바로 카라기난입니다. 이 카라기난이 유독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저는 카라기난을 은밀한 폭력자라고 묘사하고 싶어요. 자맹성이 강하면서도 악행이로 말할 수 없거든요. 우선 여러분의 몸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은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저희 호르몬 세계에서는 큰 상처로 인식돼요.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일을 잘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카라기난이 대사 증후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라기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의 눈밖에 난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혈변이 관측되었는데 카라기난이란 녀석이 대장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 저해 물질이라는 사실은 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발암 물질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식염수에 녹여 피부에 주사했더니 종양 세포를 만들었거든요. 악의 근원은 결국 짝퉁, 즉 페이크 푸드입니다. 게살을 드시고 싶으면 진짜 게를 드셔야죠. 게를 사다가 요리하세요. 불편하시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 게살을 도려내어 포장한 제품도 있으니까요. 라벨에 그 답이 있겠죠. 붉은 대게살 국내산 100%, 천일염 0.5%. 잘 살펴보면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가짜 참기름 때문에도 가끔 시끄럽죠. 그 가짜 참기름 만들기 정말 쉬워요. 식용유에 캐러멜 색소 살짝 섞고 참기향을 몇 방울 떨구면 가짜 참기름이 됩니다. 가짜 고춧가루도 있죠. 익힌 전분에 적색 색소를 섞고 고추 향을 넣어 버무린 것이 가짜 고춧가루입니다. 가짜 식품, 짝퉁 식품, 속임수 식품, 페이크 푸드.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건강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신뢰라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식생활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부정직한, 그래서 반건강적인 식품은 멀리, 정직한, 그래서 친건강적인 식품은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병수 저자의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금 3가지 식품을 소개했지만 책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식품들과 그 이유,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라벨 사진과 함께 훨씬 다양하고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으며 정보를 쉽고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셨다는 게 내용과 문체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분하게 느껴져서 좋았고, 평소 맛있고 편리해서 먹었던 식품들을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대로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